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유병헌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박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박소윤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병헌의 죽음, 충격적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 프로에서 진행도 해봤는데, 몇 가지 주제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것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시죠. 네, 죽은 자는 사체로 말한다. 정말 유병헌인가? 지금 SNS상에서는 유병헌 맞냐?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시신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동안 유병헌 씨의 행태가, 네. 원체 예측 불허인 것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과 다른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하면서도 아직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여러 가지 법의학적, 법과학적 증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 발견된 사체가 유병헌 씨의 것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네. 보는데요. 유전자 분석하고 지문하고 양쪽 다가 유병헌 씨다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은 높은 거죠. 네. 저희들이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검찰의, 경찰의 과학수사팀 발표를 근거로 확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심정숙 기자 리포트입니다. 예. 먼저 사람마다 고유한 유전자, 즉 DNA 감식입니다. 부패가 심하거나 오래된 시신의 경우 DNA 시료 추출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잘 썩지 않는 뼈, 특히 넓적다리인 대퇴골 안의 골수에서 세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낸 세포, 특히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검사해 대조하면 부모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을 통해 유병헌 씨의 형인 유병일 씨와 시신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체가 심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피부 조직은 도저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확실하게 보조된 대퇴부뼈를 잘라서 감정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문입니다. 통상 물속에서 나온 무연고자의 시신은 지문 복원 작업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헌 씨의 경우에도 시신 훼손이 심각했지만 오른손 손가락 끝에서 지문이 잘 보이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측손은 건조를 계속 시키고 있었습니다. 냉동과 건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우측손 CG가 약간 지문이 보여서 그거에서 지문을 채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고유한 28개 치아의 형태도 앞으로 유 씨의 치과 기록을 확보해 대조하면 신원 확인을 둘러싼 의문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심정숙입니다. 네, 리포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DNA 검사 그리고 지문 검사를 통해서 99.9% 하여간 유병헌이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경찰 검경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수영 기자, 그러니까 유병헌의 사체 상태가 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거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지금 현재 유병헌의 사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부패가 돼서 네. 구더기가 들끓고 있을 정도여서 예.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DNA 검사를 위한 그 채취도 엉덩이 뼈에 닿았을 정도로 혈액이나 살은 전혀 채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뼈를 이용했어야 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병헌 씨가 그 처음에 사체가 발견됐을 때는 그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똑바로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는 운동화를 벗어놓은 채 이렇게 놔둔 상태였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로피아나라고 하는 굉장히 명품 브랜드 점퍼를 입고 있었고요. 네. 그 신발도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신발은 경찰에서 와시바라는 명품 신발이라고 했는데 이 와시바라는 신발은
지금 존재합니까? 지금 잘 이게 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찰에서는 이 와시바라는 신발이 굉장히 명품 신발이다. 그래서 네. 유병헌 씨가 고가의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굉장히 큰 명품 수입 업체에서는 이런 브랜드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최고급 명품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그 유병헌 유리품 화면이 지금 저희 채널의 단독 영상인데요.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 고가의 그 점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경찰이 그걸 확보하고 있는지, 예,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고가의 그 점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님.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유병헌 사체, 그 시신과 유병헌이 100% 일치한다. 또 지문을 통해서 일치한다. 이거를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과학적인 수사기법 중에서 네. 가장 그래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그 DNA라고 네. 할 수 있죠. 예. 그 지문도 거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DNA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X 염색체와 Y 염색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Y 염색체,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X 염색체를 분석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법은 이제 그 중에서 X 염색체를 분석을 합니다. 네. 목의 유전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유병헌의 형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예. 그렇다면 같은 어머니를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DNA 분석을 통해서는 유병헌이 맞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문까지도 유병헌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유병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궁금증은 40일 동안 왜 그랬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확인된 게 어제 밤 사이에 다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앞에 있는 뭐 네. 금수원이라든지 뭐 송치제에서 발견된 DNA 뭐 이런 것은 이미 이제 확보를 하고 있었던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형의 그 DNA와 일치한다. 요거는 이제 이전에 이제 파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바로 이제 순천의 그 매실 밭에서 네. 발견된 그 사체, 이거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DNA를 서로 이제 일치시켜보는 그 결과가 이제 어저께 밤에 나온 겁니다. 예. 금수원과 송치제에서 발견된 DNA라 하면, 그러니까 송치제의 경우는 거기에서 이제 체액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체액하고 금수원에서 발견된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병헌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칫솔이라든지 예. 금수원에 사실 이제 두 번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2차 진입 때 사실 이제 유병헌 씨가 이제 사용하던 그 사무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비품이 있는 이런 곳에 가서 개인 용품들을 다 수집을 한 겁니다. 거기서 예. 이제 DNA를 확보를 한 거고요. 송치제는 알다시피 이제 숲속의 추억이라는 그 별장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이런저런 것들을 남겨두는데, 특히 이제 체액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DNA 일치시켜 본 겁니다. 궁금한 거는 근데 치아가 금니가 10개가 있는 걸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 씨가 원래 금니가 10개 있는 거로 잘 알려져 있었나요, 그동안에? 아니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병헌 씨 시체에서, 시체에서 그 금리가 10개 가량 나왔는데, 왜 경찰이 그 일반 변사체로, 심지어 처음에는 노숙자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일반 노숙자나 변사체가 금리 10개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네, 또 면이. 일반 노숙자라고 본 것은 아주 그 초동수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명품 옷을 어쨌든 입고 있었고, 그리고 명품 어쨌든 스쿼알렌이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이 이제 그 자리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병헌이 그 옥중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꿈 같은 사랑. 네. 이것이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는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리고 순천 별장에서 2.3km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병헌이라는 것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좀 아쉽죠. 네. 그런데 이제 금리 10개가 이제 발견된 이것을 기존의 어떤 뭐 치과 기록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파악하고 있는 이 기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치과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금수원 안에서. 금수원 안에 치과 네, 그래서, 예. 병원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치과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설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도 됐지만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네. 예, 좀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유류품을 가지고 그 당시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발견된 것과 그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현장에서 발견된 거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가의 점퍼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 화면에서 보듯이 이게 소주병. 네, 그렇습니다. 보해 소주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저 판매가 안 되는 소주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10년 전부터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스쿠알렘. 네. 예. 이게 아마 네, 막걸리. 네, 순천에서 막걸리병. 제조되는 막걸리입니다. 예. 이런 신발. 이게 신발인데 이게 명품 그 아까 말한 와시바람 네, 신발인 것 같은데. 예, 그 신발입니다. 처음에 발견한 그 박 씨는 신발을 보고서 노숙자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그 유 씨가 입고 있었다던 회색 내복입니다. 아, 이게 내복이군요. 네, 네. 요거. 네. 요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방, 유병원 그 꿈 같은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가방도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병원이 혼자 다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현금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었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병원이 그 2억 5천만 원을 주고 그 자신이 머무르기 위해서 그 토지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2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돈가방도 예,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돈이 그 행방이 어디로 이제 행방이 묘연하죠. 묘연하게 예. 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돈이 없었다는 점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휴대폰과 같은 연락 방법,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든지 네. 그리고 주위에 그 늘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네. 그 주위에 전혀 사람이 없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또 없어야 될 것이 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소주병, 그리고 예. 막걸리병, 예. 이 병원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인데 네. 저런 병들이 발견됐다는 것이 과연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 예. 아니면 그 병은 술이 아닌 어떤 다른 독극물이라든지 그런 예. 것들을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인지 그것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병현 씨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 신도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네. 나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아니 안 마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시절에는 이제 술을 마셨지만 이제는 안 마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유병헌 씨를 가까이서 모셨던 그런 뭐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있는 그런 어떤 사사로운 자리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술을 뭐 한 잔씩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술을 본인이 만약에 이제 뭐 세상을 비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시고 그 안에 이제 독극물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게 아니고 이 유병헌 씨의 얼굴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서 슈퍼에서 이 뭐 소주든 막걸리든 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사줬거나 아니면 이제 그 별장에서 도망치면서 나오면서 이제 들고 나온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마셨을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만약에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이 타살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었을 거다 이런 그렇죠.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죽는 순간에. 네. 그 직전까지 이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유병헌 씨를 뭐 해치고 그 자리를 갖다 이제 벗어났다. 그리고 이 장소라는 것도 실제로 사체가 발견된 장소지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것이 타살이라면 범행이 발생했을 장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시신이 하늘을 향해 좀 똑바로 누워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예. 그리고 이제 왔을 하고 가능성이 이쪽으로 이제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독극물입니다. 네. 이 사람이 만약에 독극물을 갖다가 몸에 이제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장에 독극물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독극물을 자기가 흡입을 했다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정상적으로 편하게 하늘을 보면서 누워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예. 그냥 몸이 이제 막 뒤틀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경이 오늘 부검을 의뢰한 거죠? 다시. 네, 그렇죠. 정밀한 부검을 다시 의뢰한 거죠. 네, 네.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2차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